팀장님, 저희 영상이 점점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필 팀장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란입니다. 저는 이재현 수석팀장. 저는 동기인 황성필 수석팀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출 비율에 대해 고민하는 대표자라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건물에 대한 정보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 한 면, 두 면, 총 3면이 접해 있는 양면 코너 건물입니다. 제가 위 건물 매입을 고려하는 대표자라면 저는 대출 이용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것 같고, 레버리지 비율은 50%, 약 50억 정도의 대출을 이용하여 매입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좀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금리에 대한 이슈들로 많은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아직까지는 PF 대출 부실화 우려 등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좀 안정기에 들어서질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좀 공격적인 대출로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요가 탄탄한 입지를 매입하셨던 자금력 있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매각 타이밍을 노리고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대출을 받으셨던 자금력이 약한 분들께서는 현재 높은 금리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버티지 못해 취득원가 이하의 금액으로도 매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더 큰 규모 또는 더 좋은 상급지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매번 고객분들께는 말씀드리지만, 주요 입지에서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 주요 입지 외 지역에서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우선시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 즉 임차인의 퇴거 등 공실에 대한 장기화를 생각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매입을 고려해봤을 때 레버리지 활용 시 실질적인 임대 수익을 계산해봤습니다. 50억의 대출을 이용했을 때 금리는 약간씩 변동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현재 4.5%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약 3.2%로 준수하게 발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신사동 입지는 꾸준한 개발 행위와 많은 임차 수요로 추후 임차를 재구성할 때도 어렵지 않게 임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레버리지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추후 민감한 경제 상황에 대비를 해보자는 게 좀 제 의견이긴 합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표자라면 공격적인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재현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건물은 강남에 흔하지 않은 고수익 100억대 수익형 건물입니다. 최근 추세를 봐서는 정식 감정가 또한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100억이라는 가정하에 강남은 통상적으로 감정가의 70에서 80%의 담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부 대출이 80%까지 가능하다면 80억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은 현금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취등록세까지 20억, 초반으로 100억 신사동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동일 조건인 저는 80억 대출을 받아 현금 50억에서 20억 초반을 사용하였고, 아직 약 30억의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내고 나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아니야? 하시겠지만 강남 신사동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바로 지가 상승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수반되는 겁니다. 본 건물의 대지 평수는 약 55평으로 1년에 평당 1,000만 원씩만 상승하더라도 연간 5억 5천만 원이 상승합니다. 또한 남아있던 현금 30억 초반으로 강남 건물을 추가 매입하시거나 수익이 나오는 수익성 건물을 매입한다면 추가적인 지가 상승 및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플러스 투자의 건물 또는 투자 플러스 임대 수익형 건물, 두 건물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투자 비용이 적은 상황에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건물의 규모나 땅의 면적이 작아지시고요. 위치가 주요 입지에서 많이 밀려나시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재매각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매수한 건물에 대한 애정도 또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건물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나와 임대료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나 수익이 나오진 않지만 위치가 좋은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라 그러면은 현금이 적더라도 보수적인 대출보다는 공격적인 대출을 이용하여 잡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황성빈 팀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둘의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둘의 의견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기라면 이전 팀장, 황성필 팀장이었습니다. 동기라면 안녕. 안녕.